이 집 이미 팔았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날 가정부로 부른 사람들은 내 뒤에서 울지도 마. 정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여인이다. 요양병원 간호보조사로 일하며 아들 민수 부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집안에서 그녀는 늘 투명인간이었다. 오늘도 며느리 수진의 지시에 따라 저녁 준비에 여념이 없다. 어머니, 저녁에 손님 오시거든요. 갈비찜이랑 잡채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준비하지. 그날은 정희의 칠순 생일이었다. 하지만 가족 누구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알지도 못했다. 정희는 묵묵히 손님상을 차리며 자신의 생일을 혼자 삼켰다. 잔치상 위에는 화려한 요리들이 가득했지만 정희의 그릇만은 늘 그렇듯 비어 있었다. 손님들은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수지는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정희는 방 안에서 몰래 달력을 들여다봤다. 70이 내 생일이라고 작게 적힌 글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이렇게 쓸쓸한 생일은 처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늘 그랬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제서야 그 쓸쓸함을 제대로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여전했다.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민수는 출근하고 수지는 SNS에 예쁜 사진을 올리기 바빴다. 그 사이 정희는 계속해서 투명인간으로 존재했다. 엄마, 좀만 더 도와주면 안 돼? 수진 혼자 힘들잖아. 민수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혼자 힘들다고? 그럼 자신은 뭐란 말인가 하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었고 오히려 분위기만 어색해질 뿐이었다. 그런 어느 날 정희의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오랜 세월 몸을 혹사한 대가였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희가 걱정한 것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집안일이었다. 자신이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갈까 하는 걱정이었다. 어머니, 퇴원은 언제 하세요? 집안일이 밀려서요. 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수지는 대답 대신 핸드폰 알람을 확인하며 병실을 나갔다.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연히 본 수진의 SNS에는 우리 집 모든 건 내가 만든 거야 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정희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똑같은 일상, 똑같은 무관심 속에서도 그녀는 이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잃고 살아왔는지를. 어느 날 정희는 몰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다. 평생 모아온 적금으로 마련한 이 집을 매물로 내놓기 위해서였다. 부동산 중개인은 놀랐다. 이런 좋은 집을 왜 파냐고 물었지만 정희는 단지 미소만 지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그냥 병원에. 정희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음 한편에는 새로운 설렘이 자라고 있었다. 속초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상상해 봤다.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아무에게도 지시받지 않는 그런 공간을. 그날 밤 정희는 여행사에서 받아온 팜플렛을 펼쳐봤다. 속초행 편도 티켓이라는 글자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 편도 티켓.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정희의 입가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 때가 온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니, 사실 거의 잠들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민수가 출근하고 수진이 늦잠을 자는 사이 정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였다. 중개사는 정희를 반갑게 맞았다. 어제 전화로만 이야기했던 그 할머니가 직접 온 것이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집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이 서류 한 장이 그녀의 인생 전부였다. 아들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이 집을 파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잠깐 고민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굳혔다. 계약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집값은 예상보다 높았다. 그 돈이면 여생을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중개사는 매수인이 빨리 이사하고 싶어 한다며 일주일 안에 정리하라고 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아니, 사실 하루면 충분했다.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 나온 정희는 바로 여행사로 향했다. 속초행 기차표를 끊으면서 창구 직원이 왕복표가 더 저렴하다고 권했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편도표를 요청했다. 돌아올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차표를 받아든 순간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표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티켓이었다. 속초의 부동산 중개소와도 통화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을 구했다. 넓지는 않지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인다고 했다. 정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평생 남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녀에게는 아무리 작아도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계약금도 바로 송금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민수 부부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수진의 친구가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급하게 취소된 패키지가 있다며 반값에 넘겨주겠다고 했다. 민수는 망설였지만 수진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떠나기로 했다. 출국 전날 밤 수진은 정희에게 메모 한 장을 건넸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알아서 챙겨 드시고 화초에 물 잊지 마세요. 택배 오면 경비실에 맡겨두시고요. 그게 전부였다. 안부 인사도 몸 조심하라는 말도 없었다. 정희는 그 메모를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운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다음 날 아침 민수 부부는 부산스럽게 집을 나섰다. 민수가 마지막에 엄마 잘 있어요라고 인사했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수지는 끝까지 짐 챙기기에만 바빴다. 정희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지만 그들은 택시에 오르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집이 조용해졌다. 오랜만에 찾아온 적막함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자신에게 무언가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정희는 서랍을 열어 부동산 계약서를 꺼내봤다. 일주일 후면 새 주인이 들어온다고 했다. 마침 민수 부부도 일주일 여행이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정희는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다. 몇 벌의 옷과 약간의 생필품, 그리고 젊은 시절 찍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가구나 가전제품은 모두 두고 갈 생각이었다. 어차피 새 집에서는 새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방을 다 싸고 보니 생각보다 가벼웠다. 70년의 인생이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간다는 것이 씁쓸하면서도 홀가분했다. 일주일 후 민수 부부는 여행에서 돌아왔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도 수지는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기 바빴다. 민수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들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먼저 이상함을 느꼈다. 현관 앞에 낯선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수진이 소리를 질렀다. 거실 한쪽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 사라져 있었다. 정희가 늘 앉아있던 소파 옆 작은 탁자도 없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 방으로 달려갔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도 반쯤 비워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작은 장식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민수는 서둘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다. 아니, 사실 정희는 이미 휴대폰 번호를 해지한 상태였다.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번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없어진 물건들을 확인했다. 다행히 비싼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그대로 있었지만 정희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그때 민수는 현관에 쌓인 우편물 중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온 것을 발견했다. 편지를 뜯어보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매매계약 완료 통지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 집이 팔렸다는 내용이었다. 매도인 이름에는 박정희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집을 팔고 떠났다는 사실을. 민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띵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어디로 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수진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해했지만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정희의 아니가 아니라 앞으로 살 집이었다. 새 주인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그녀의 주된 관심사였다. 바로 그 시각 정희는 속초행 기차 안에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지난 70년을 돌이켜봤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었다. 기차가 속초역에 도착했을 때 정희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시작이었다. 택시를 타고 미리 계약해둔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 정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에 눈을 떼지 못했다.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광활함 앞에서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새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인생 같았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또 다시 밀려오고 그 반복 속에서도 바다는 늘 새로웠다. 정희도 이제 새로워질 것이다. 정희는 가방에서 기차표를 꺼냈다. 속초행 편도 티켓.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편도 티켓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걷겠다는 다짐이었다. 해가 서쪽 바다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정희는 그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난 70년이 석양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해가 떠오를 시간이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꿈과 희망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이 냄새와 함께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낼 생각에 마음이 벅찼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다. 아침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고 오후에는 해변을 걸었다. 저녁이면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휴대폰으로 새 번호를 개통했다. 그리고 민수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전부였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다.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이야기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희가 정한 시간에 정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희는 작은 화분들을 사서 베란다에 꽃을 기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남의 화초에 물만 주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기를 수 있었다. 해바라기, 코스모스, 페튜니아. 화려한 색깔의 꽃들이 작은 베란다를 가득 채웠다.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정희도 함께 자라나는 기분이었다. 동네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정희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그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희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위로를 받았다. 자신만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늦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밝아졌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다. 박정희라는 한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겠다. 존중 없는 희생은 사랑이 아니다. 나이를 핑계로 꿈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인생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빛이 난다.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속초 바다가 그녀의 앞길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